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푸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바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입니까? 네,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라든지 신국 증시에 몇 퍼센트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배분되어 있었던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147조라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매도 금액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분이 늘어났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은 안정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6월 달이 굉장히 특이한 게 반기이기도 하고요. 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적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왔었던 6월 달까지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6월 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정말 초대형주들만 강세를 보이는 장세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강도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닥에도 기회가 올까요? 주목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혼났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과거에는 5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매수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그 종목 나도 안다 라는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자금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죠. 그래서 어제 오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난주는 아니죠. 이번 주에 코스닥이 8%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2025년도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제 기억으로는 925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도 못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8%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살짝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온 퍼센테이지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봐도 사실 실적적인 면을 본다면 코스닥을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또 되짚어보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항상 코스닥보다 좋았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테마성이라든지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가,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코스피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제가 틀렸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보다 코스닥이 과연 더 밀릴 만한 상황이었는지, 수익성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갔던 것인지, 반도체가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명분이 코스닥이 하락할 명분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부터는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정부에서 코스닥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다라고 하면서 행사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 엄청난 실적 베이스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전부 다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코스닥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7월 달은 6월 달이나 5월 달보단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딱 띄워놓고서 본 게 뭐냐면, 지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계속 어떤 모양새가 시장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면 코스닥이 분봉 기준으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더라도 코스닥이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묘한 변화이긴 하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로 자금이 넘어가겠죠. 그때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닥이 조금은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올라오고 있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이 주려면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붙으면서 뭐 950포인트, 960포인트, 1000포인트,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950에서 960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없이 밀렸었기 때문에 960이나 뭐 97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0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4,755조 원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업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움직인 쪽은 에너지 쪽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전력 설비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반도체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전력 설비 쪽이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를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다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력 3사의 평균적인 PBR이 8배 수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전력 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뭐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4,700조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와닿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600조, 500조 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4,700조라는 것이 반발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푸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처음에는 전력설비 쪽과 신재생 쪽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푸시를 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 전에 이렇게 무언가 큰 이벤트가 한번 있고 나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진행이 된 거이지 않습니까? 4,755조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봐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이 뉴스를 가지고 일단 세론 뉴스라든지 셀더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본다면 그때 오히려 좀 더 매수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쫓아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보유를 할 만한 명분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5천만 원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죠? 일단 현금 비중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면 전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반도체를 성장 밸류로 주거나 엄청나게 내가 고수익을 노려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30%에서 40% 정도의 반도체 비중을 가져갔을 때 시장과 동떨어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철저히 소외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가 방송 촬영하기 직전에 좀 따져보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6.6배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전자가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가져와서 본다면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한 40%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 때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틀린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반기 같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30%에서 40% 정도를 반도체를 채워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가 조선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에서 조선주를 저는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했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대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상반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전력기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력기기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업종 PBR이 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4배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PBR이 4배라고 하는 것은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 수익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조선주를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저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밀려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만큼 많이 밀려있는 종합주가 지수가 30%가 밀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살짝 악재가 나오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뭐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부러졌느냐, 엄청나게 안 좋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작년의 코스닥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코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악화된 부분이 없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거래대금이 좀 더 붙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붙어주는지 여부를 좀 따져봤을 때 거래대금이 좀 안정적으로 붙어준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ETF라든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20% 정도는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도체를 메인으로 30%에서 40% 정도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20% 정도는 조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돌아선다라고 하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전 차라리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저는 제약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ETF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전 일단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크게 이제 비중을 잡아보면 반도체 40%, 조선 20%,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ETF 쪽으로 20% 정도로 가져간다면 요게 비중이 80%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20%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그때그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로봇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5%씩 10%씩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